코인키스 스튜디오입니다. 2024년 6월 29일입니다. 토요일 마무리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푹 쉬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오늘도 원화 최고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분도 있었겠죠.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니까요. BPA 또 만전에 준비를 해야겠죠. 자, 오늘 리플 CEO 암호화폐 산업 기하급수적 성장을 위해서 실제 유스 케이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실제 사용 사례에 대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 본질적인 부분을 잘 짚어주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본질적으로 해결돼야만이 제목에 적어놓은 것처럼 리플의 실제 상승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법적 리스크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법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되면 올라가겠지만 실제 사용 사례가 있어야지 궁극적으로 리플의 호재가 있을 때마다 쭉쭉 XRP 가격에 반영이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암호화폐 산업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실제 사용 사례를 개발해야 된다. 암호화폐 산업이라고 했죠. 22,000개의 암호화폐 중에서 실제 사용 사례가 실제니까 유스 케이스가 가능한 것들이 매우 드뭅니다. 그러나 그 드문 와중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XRP라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죠. 근데 우리가 실제 이렇지 않나요? 어떤 기술이 사용되고 있는지 우리는 관심이 없죠. 그냥 단순히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소비자들은 단순합니다. 복잡한 걸 싫어하죠. 1차원적인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저희 방송도 최대한 여러분께 어떤 전문 용어를 막 들먹이면서 막 영어를 막 화끈하게 꼬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만 해결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기술이 어떻게 사용되고 XRP는 어떤 이렇게 잡다한 기술로 막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 나는 유틸리티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하는데 유틸리티라는 것은 효용성의 뜻입니다. 우리는 문제에 집중해야 된다. 장기적 지속 불가한 일종의 과대 광고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는 안 된다. 하이프라고 하잖아요. 리플랩스의 CEO인 브렉 갈링하우스가 이런 거죠. 아마 과대 광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 이렇게 허풍을 떨었을지 모릅니다. XRP는 비트코인을 능가할 것이다. XRP는 100만 달러 갈 것이다. 이런 게 진짜 허황된 꿈이죠.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이런 발언도 굉장히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여러분 어쩔지 모르겠지만 명확한 암호화폐 규정 수립 측면에서 미국은 다른 국가에 뒤처져 있다. 참 아쉽죠.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핀테크, 미국 최고의 핀테크 기업인 리플랩스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도 이렇게 뒤처져 있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죠. 솔직히 말해서 미국은 규제 환경에 있어서 뒤처져 있다. 맞잖아요. SEC뿐만 아니다. 게리 겐슬러가 SEC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 미국 행정부는 암호화폐에 상당히 적대적이다. 네, 게리 겐슬러 정치와 지금 경제를 한꺼번에 꼬집고 있어요. 그러면서 실제 사용 사례를 개발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리플 실제 상승을 위해서는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문제를 해결한다.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은 국제송금의 혁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국제송금의 혁신을 가져오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쉽게 말씀드려서 스위프트 코드 없이도 이렇게 3 to 5 seconds, 3초에서 5초 내에 수수료 거의 없이 이렇게 국경을 넘나드는 결제를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면 제가 언젠가 한때 말씀드렸던 친환경적인 것, eco-friendly. 비트코인은 채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기를 엄청나게 많이 소비를 합니다. XRP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다른 암호화폐와 차별을 줄 수 있는 좋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법적 리스크죠. 법적 리스크를 해결하는 것. 실제 사용 사례,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깔려 있어야 되는 게 법적 리스크를 잡는 것이죠. 네, SEC 소송에 걸려 있다. 우리는 이제 SEC 소송이라는 것이 지금 4년째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아까 어떤 분 댓글에 6년째 투자하고 있다 이러는데 6년 중에 4년을 소송에 걸려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것은 4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우리가 좀 적응이 될 만한 그런 충분한 기간이다 보니
그렇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많이 이제 우리가 적응이 되다 보니까 이 소송이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저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이 소송은 법 22,000개 암호화폐 중에서 유일하게 걸려있는 지금 소송, 암호화폐와 관련된 소송이고, 그리고 그것이 별거 아닌 소송이 아닌 매우 큰 소송이 되어버렸다. 리플이라는 기업도 만만하게 봤기 때문에 그냥 뭐 몇백억 주고 끝내겠지, 네, 이렇게 SEC는 쉽게 생각했을 텐데 이렇게 4년째 이어져 오고 있게 될 줄은 본인들도 몰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은 시나리오가 없어요. 이제 4년 될 줄도 몰랐고, 그리고 올해 연말에 11월 5일에 미국 대선도 있고, 하필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암호화폐 대통령이다라고 선언해버렸고, 그렇게 돼버리니까 SEC가 그동안 반암호화폐적인 성향을 펼쳤던 것이 매우 후회스러울 것이고, 그렇다고 하자니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도 딱히 할 말이 없고, 그죠? 본인의 임기는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4년째 되니까 좀 신선함도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법원을 포함해서 친암호화폐적인 판결을 내리기 시작하고 있고, 무엇보다 제일 SEC 입장에서 얄미운 것은 리플이나 그러다 말 줄 알았는데 끝까지 버티고 있고, 야, 20억 달러를 우리가 요구해도 버티고 있다는 게 참 죽을 맛일 것이고, 여러 가지들이 걸려있는 것들이 바로 이 법적인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결론 내자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법적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이 리플이 앞으로 어떤 퍼포먼스를 보일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위해서 실제 사용 사례를 개발해야 된다. 네, 이렇게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리고, 앞으로 리플은 가장 22,000개의 암호화폐, 전 세계 암호화폐들 중에서 가장 깨끗한, 그리고 법적 리스크에서 가장 많이 벗어나 있는, 그리고 좀 정당하게 거래도 되고, 그리고 가장 깨끗한 클린한 암호화폐, 가장 규제가 명확한 암호화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리플 그 당사자, 그 리플랩스라는 그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당사자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이 응원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잘 됐을 때 우리가 또 그에 대한 어떤 이득도 취할 수 있고, 뭐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거시경제 잘 풀리길 바라고, 그리고 법적인 문제도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네, 구독 눌러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면서 오늘 하루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